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얼마나 침몰을 시켰습니까? 문재인이가 집권했던 5년을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았던 5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문재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해진 문재인 왜 대통령실 발표 이후 조용, 또한 결정적인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용해진 문재인 외 검찰 통계 조작 의혹, 사위 불법 채용 수사 본격화와 맞물려 주목. 퇴임 후 이틀이 멀다 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각종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견제구를 날리던 문재인이 최근 들어 침묵을 지키며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비난한 것은 지난 9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문재인이는 기념사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라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라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의 서울 방문은 작년 5월 퇴임 후 처음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가 악화했다는 내용에 할애했습니다. 문재인은 당시에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 2천 불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 24일에는 자신의 SNS에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문재인은 특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괴담 내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모습까지 보였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잃은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갔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5년간 잃은 성취, 제가 잃은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잃은 대한민국이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은 여권이 끊임없이 저를 이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잊혀지고 싶다는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라며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던 문재인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문재인은 현실 정치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난 9일 문재인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산 평산 책방에서 조국 전 장관의 저서 출판 사인회가 열렸지만 자리를 함께한 그는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날 사인회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일종의 신고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같은 정치 이벤트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문재인이를 동원하려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의도와는 달리 문재인이는 그와 나란히 앉는 것을 굳고 사양할 정도로 자제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여권은 작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낙향했을 때 그의 조용한 삶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했습니다. 양산 사저 주변에서 연일 소음 시위를 벌였던 우파 시위대를 몇백 미터 물러나게 하고 마이크 볼륨까지 줄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양산 사저의 민주당 인사들이 들락거리고 본인까지 나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각종 비난의 메시지가 쏟아지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강경한 기조가 형성됐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에 대응을 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9.19 5주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대놓고 반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개 브리핑을 통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고 문재인이를 압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창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꺼낸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용해졌다는 점이 매우 공교롭습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이를 정조준을 한 이후에 문재인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결정적인 이유가 터졌습니다. 바로 문재인의 사위와 관련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지난 13일 세종시 소재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서울사무소 등 4곳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문재인 전 사위 서 씨가 2018년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된 대가로 이 항공사의 사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의 전 사위 서 씨가 이혼한 사실 등이 전해지면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청와대 핵심 측근들이 개입한 친인척 비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했고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전주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전주지검장이 4번이나 바뀌도록 전혀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뇌물 사건을 수사했던 이창세 전 성남지청장이 지난 3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조용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요. 전주지검 이창세 지검장님 좀 속도를 내셔서 하루빨리 문재인이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